네, 안녕하세요. 바이블 타일입니다. 자, 오늘은 타일 접착제인데요. 시공을 하시는,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제 직접 인테리어를 진행하시는 소비자분들도 알아두시면 좋으실 내용일 것 같아서, 잘은 모르지만, 이렇게 한번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타일 접착제에 대해서 이렇게 선호도, 브랜드, 시공자 인지도, 가격, 시급점, 국제 기준 등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것들을 떠나서 가장 제가 생각하는 본질은 무엇인지, 접착제를 선택하면서 접착제를 사용하면서 이제 가장 본질적인 것은 어떤 것인지 한번 이야기해 보는 시간으로. 예, 자 그럼 진행해 볼까요? 자, 우리 타일 접착제 굉장히 우리 궁금한 점이 많죠. 자, 우리 브랜드를 한번 볼게요. 브랜드, 국산 브랜드 대표적으로 쌍콤에서 여러 제품들이 나오고요. 요즘에 독일 점원 아덱스가 있고, 대표적으로 또 이태리 마페이 제품이 있죠. 그래서 타일 접착제를 이제 고르시면서 브랜드를 많이 이제 선호도, 개인 선호도에 따라서 많이 보실 거예요. 자, 그다음에 시공자의 인지도에 따라서 선호도가 많이 갈려요. 나는 쌍콤이 좋아. 나는 아덱스가 좋아. 나는 이태리 마페이가 좋아. 써봤는데 괜찮은 것 같아. 라고 해서 이제 현장에서 사용되고 추천되어지는 그런 루트가 시공자의 인지도에 따라서도 반영이 될 거예요. 뭐가 잘 붙어, 뭐가 안 붙어, 이런 거 있죠. 자, 그다음에 가격에 따라서는 접착제는 분명하게 국제 기준이 있어요. 국제 기준 등급이 있고, 그다음에 성능의 차이가 있어요. 성능이 좋을수록 난해한 바탕면에 시공이 가능한 어떤 강력한 녀석들일수록 가격이 올라가죠. 그러한 가격과 함께 소비자의 예산에 반영되죠. 우리 타일의 인건비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예. 그래서 예산, 타일 예산, 시공비 예산, 그다음에 부자재 예산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타일 접착제는 어떤 걸 쓸 것인가, 어떤 소비자가 나는 100만 원의 예산을 잡았어, 부자재로서. 잘은 모르지만 그게 국산에 적합한지, 수입을 쓰기에는 내가 진행하는 어떤 공사 면적에 조금 못 미치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접착제 선택이 좀 달라지실 거예요. 그다음에 취급점. 우리 기술자들이 아니라 소비자님들이 취급점에 가셨어요. 타일 가게에 가실 때 국산 부자재를 취급하는 취급점에서는 당연히 국산을 더 추천을 해주실 거고, 전혀 문제 없다, 좋다라고 하실 거고요. 또 수입 부자재를 쓰는 시공자들이나 그것을 경험해본, 하자를 경험해보거나 어떤 것들을 경험해봤을 때는 수입 부자재를 추천해드리고, 수입 부자재 취급점, 물론 수입 부자재가 국제적인 등급도 있고 기준도 있고, 예, 고급 접착제라고 이제 많이 추천을 좀 해주시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들도 의미가 있겠지만, 국제 기준 등급 C2, T, S1, S2, C2 등급, C1 등급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그렇죠? 등급제도 있고 친환경 제도도 있는데, 이것들 이전에 더 중요한 본질적인 것을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봤을 때 접착제의 본질적인 거는 저희 기술자들에 대한 어떤 인식인데요. 음, 본질적인 게 무엇일까요? 제가 이제껏 떠붙임을 하면서 많이 수분에 대한 어떤 것을 강조했는데, 떠붙임을 정말로 깊게 해보지 않으시고, 그냥 표면적인 어떤 하자율이라든지 어떤 그런 수치상의 어떤 데이터만 갖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좀, 예, 제가 항상 말하지만 좀, 예, 자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일단 비교를 해보면 떠붙임의 영역은 굉장히 수분이 중요합니다. 근데 더 크게 보면 타일이란 영역에서 수분이라는 녀석은 엄청나요. 처음이자 끝입니다. 저희가 떠붙임을 계속, 제가 지금 한 1년여 동안 계속 어떤 컨텐츠를 다루고 있지만, 떠붙임을 떠나서라도 지금 어떤 타일 접착제, 자기질 타일 접착제, 우리 폴리머 계열, 시멘트를 기반으로 한 폴리머 계열의 어떤 접착제에서도 수분은 절대적인 역할을 차지하죠. 일회형이 아니라 혼합형의 제품은 어떤 방식이든지, 일회형의 제품이라도, 우리 흔히 말하는 세라피스라도 수분을 떼놓고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접착력을 따지기 위해서. 그래서 본질적인 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말하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국제 기준, 등급, 성능, 가격, 예산, 선호도, 인지도, 예, 브랜드 다 떠나서 본질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의 스킬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예, 1차적으로. 조금 떨어지는 수준의 어떤 접착제를 사용해도 기술자가 충분한 사용 방법을 숙지하고, 오픈타임을 제대로 지키고, 함수율을 충분히 넣고, 제대로 된 밥을 꽉꽉 채우는 시공을 한다면, 조금 더 상급의 접착제를 쓰는 기술이 약간 미흡한, 이해도가 없고, 시공에 약간 미흡한 기술자보다 훨씬 더 성능을 크게 발휘할 수 있을 거예요. 예,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질적인 부분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일이 어려운 것 같아요. 타 공정을 비하하거나 이럴 마음은 없지만, 타일이란 게 워낙 변수가 많고 종류가 많고 굉장히 많은 환경의 요인을 받아요. 그래서 바탕면과 타일과
지금 접착제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볼게요. 자, 제가 이제까지 떠붙인 모르타르 도기질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자,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이 뭐 데이터베이스도 나와 있듯이 함수율이 높을수록 접착력이 높아요. 예. 그 물을 많이 빨아들이고 접착제의 성분을 많이 흡수하는 독이질 타일일수록 접착력이 좋겠죠. 근데 연약해. 그렇죠? 약해요. 독이질 타일은 공국도 많고 다공질의 성질이라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외부 시공이 안 돼. 바닥 시공이 안 돼요. 하중을 많이 받는 바닥 시공이 안 돼요. 그렇다고 자기질 타일로 대체를 하려니 자기질 타일은 흡수력이 없어요. 그렇죠? 다공질이 아니에요. 굉장히 강성의 석기질 타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타일이 있지만 자기질 타일이 일단 공식적으로 국제 기준이 제가 알기로는 흡수율이 1% 미만이고 우리나라 기준이 3% 미만인 걸로 알고 있어요. 보통 독일 타일은 15%에서 20%뭐 종류에 따라 브랜드에 따라 다르지만 함수율 자체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뭐 이전 강의를 보셨으면 알겠지만 물을 쭉쭉 빨고 표면 장력과 뭐 그런 어떤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단단하게 결착을 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자, 그럼 자기질의 흡수력이 낮아. 근데 독이질에 쓰이는 모르타르로 시공이 안 돼요. 그렇죠? 습식 시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물을 쓰는 시공이 안 돼. 흡수율이 낮으니까. 그래서 나온 것들이 지금 우리가 뭐 흔히 쓰는 뭐 드라이픽스나 뭐 아덱스 X18, 뭐 이태리의 캐라플렉시 S1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시죠. 많이 쓰는 어떤 그런 폴리머 계열 시멘트 페이스트를 기반으로 한 폴리머 성분이 들어간 어떤 그런 접착제를 쓰고 있어요. 근데 그런 접착제마저도 수분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절대적이라는 거죠. 예. 자, 여기 써 있어요. 그쵸? 시멘트, 폴리머 성분, 요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고분자 접착제를 씀에 있어서도 그 다음에 수분과 더해서 더 중요한 게 뭐냐? 보강제, 그 다음에 오픈타임.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설명서에는 분명히 이 강력한 접착제들이 합판에 붙여도 된다고, 또는 어떤 뭐 스테인레스, 철제 성분 위에 붙여도 된다고, 가능하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갈갈이 그대로 100% 압착시켜서 붙이느냐, 아니면 떠붙임을 해서 붙이느냐, 또 다를 수 있을 거고요. 그것을 맹신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자, 일단 붙였어. 붙이기 전에 또 뭐가 문제일까요? 자, 보강제를 바르느냐, 안 바르느냐가 문제겠죠. 프라이머라고 우리 흔히들 하는데, 접착제의 성분만 믿고 그 위에 바로 시공을 하느냐, 아니면 접착제의 성능을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보강제를 발라서 뭐 비흡수면이면 비흡수면 프라이머, 흡수면이면 흡수면 프라이머를 발라서 충분히 발라서 그 접착력을 극대화시키고 그 다음에 목재의 경우에는 뭐 수분을 흡수해서 그 뒤틀림 현상으로 인한 타일 탈락을 막아줄 수 있는 어떤 프라이머를 바르느냐, 아니면 접착제 성분 그 기준 등급만 믿고 그 시공을 해서 하자가 나느냐는 또 다른 문제일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접착제 등급 이전에 수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보강제, 프라이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오픈타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수분과 오픈타임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수분이 좀 적고 된밥일수록 오픈타임 굉장히 줄어들겠죠. 금방 굳고 뻑뻑해지겠죠. 그 오픈타임이라는 말 자체는 그 접착제를 교반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지만 수분이 적을 때는 그 의미도 무색하게 굉장히 빨리 양생되는 그 통 안에서 양생되는 현상을 보여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아무리 좋은 접착제를 쓰더라도 프라이머를 바르더라도 고가의 접착제를 쓰더라도 수분이 없는 경우 조금 맨밥으로 이렇게 쭉쭉 했을 때 그냥 툭 떨어지는 경우, 그냥 힘없이 손으로 잡아당겼을 때 툭 그냥 이탈하는 경우가 많이 보여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봤고요. 그러면 여기서 또 뭐가 문제냐면 의문점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자기질의 흡수력이 낮은데 높이면 어떠냐? 높이면 어때? 자기질 흡수력을 좀 높여. 독이질보다는 아니더라도 자기질 흡수력을 좀 높여. 함수율을 좀 높여. 그럼 어떨까? 자기질 함수율을 조금 높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내동 해성에 반응을 많이 해요. 외부 타일에 많이 쓰이는데 자기질의 특성이 강한데 그렇다고 하면 내동 해성이라고 하면 뭐 얼렸다 풀렸다 하면서 그 수축 팽창하는 그런 어떤 그 외부의 힘을 많이 받는다는 거겠죠. 왜냐하면 타일 자체가 수분을 많이 흡수하고 있으니까 얼었다 녹았다에 대한 반응이 크겠죠. 그러면서 타일이 탈락할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독이질 타일은 외부에 시공이 안 되는 거죠. 워낙 연질이고 약하기도 하거니와 그다음에 어떤 얼었다 풀렸다 하는 것에서의 어떤 접착제도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어떤 그런 모르타르고 그다음에 타일마저도 외부의 응력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 약한 재질이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죠. 그래서 자기질 타일 자체가 흡수율이 낮고 그 다음에 접착제 자체를 80% 이상 도포하고 뭐 백버터를 하고 양쪽 뒷바름을 하고 이런 견고한 시공을 요구를 하죠.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해봤는데
우리가 좀 이해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접착제의 수분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냥 제가 요즘에 많이 이 부분을 다루다 보니까 현장에서 다루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뭐 저도 가끔씩 깜짝깜짝 놀라는 일이 생겨요. 정말 뭐 고급 접착제를 썼다고 썼는데 어떠한 부분은 굉장히 뭐 석션으로 빨아도 떼지지 않는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헤라로 살짝 들어도 툭 떼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 정도의 어떤 한 면을 붙이더라도 편차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것은 수분, 오픈타임, 그 다음에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밥이냐 된밥이냐, 그 다음에 어떤 제가 이해하고 있는 어떤 것들이 좀 어긋났겠죠. 된밥인데 타일의 밴딩은 심해. 타일의 굴곡이 심해서 가운데가 볼록 공극이 많이 생기는 그런 타일이었는데 된밥으로 눌러붙이면 공극을 채울 수가 없고 타일 자체에도 붙일 수가 없겠죠. 그래서 뭐 그런 실수가 많이 나오죠. 우리가 뭐 1200에 600이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크게 봤을 때 이 요철이 약한 요철이 작은 어떤 고대질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이 공극이 생기게 돼요. 공극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접착 면적이 한 이쯤만 붙죠. 그리고 안에 때려보면 텅텅 소리가 난다거나 뭐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고요. 이게 더 최악인 게 된밥일 때가 더 최악이죠. 된밥일 때는 차라리 진밥이면 이 부분이 강력하게 잡고 있어서 뭐 이 부분이 탈락 위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된밥일 경우에는 이 부분 자체도 약하기 때문에 헤라로 이쪽에서 탁 지렛대의 원리로 탁 제끼면 그냥 뭐 캔뚜껑 빠지듯이 그냥 툭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형 타일의 접착일수록 고성능의 접착제를 쓰는 것도 맞지만 더 신경 써야 될 본질적인 문제는 수분, 그 다음에 보건제 프라이머의 역할, 프라이머의 역할. 자, 한 단계 더 깊게 들어가 볼까요? 말 나온 김에. 자, 프라이머의 역할이라는 게 있어요. 자, 프라이머는 우리가 프라이머를 치는 이유가 뭐예요? 프라이머를 치면 뭐 잘 붙기 위해서죠. 잘 붙게 하기 위해서. 근데 잘 붙게 하는 게 어떻게 잘 붙어요? 어떤 면에서 잘 붙어? 자, 한번 지울게요. 자, 벽이 있어. 벽이 있어. 여기다 프라이머 쳐요. 그렇죠? 여기다 프라이머 쳐. 프라이머 쳐요. 여러 가지 뭐 의미가 많죠. 프라이머 치는 거는 먼지도 제거할 수 있고 접착력도 막 끈적끈적하게 착 바르니까 접착력도 굉장히 강해져요. 벽하고. 자, 여기 타일이 있어요. 프라이머는 타일하고 접착제를 강화시켜주는 역할일까요? 아니면 벽하고 접착제를 강화시켜주는 역할일까요? 이쪽에 가까웠겠죠? 벽하고 접착제를 역할을 더 극대화시켜주는 역할을 많이 할 거예요. 그렇죠? 벽에 붙었으니까 접착제. 타일에 프라이머 발라요? 안 바르죠? 예. 보통 안 바르잖아요. 그렇죠? 우리 백버터라고 하잖아요. 뒷바름을 많이 하죠. 접착제로. 대신 그만큼 프라이머는 이제 벽의 바탕면에 대한 성질을 좀 고려해서 비흡수면 흡수면에 대한 어떤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바르는 편이고요. 그래서 타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밴딩, 타일의 습성, 밴딩을 잘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된밥, 뭐 진밥, 그 다음에 오픈타임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우리가 쓸 때 뭐 비싼 자재, 좋은 성능 또 맞지만 본질적인 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많은 실수를 하고 저 또한 등한시하고 간혹가다 좀 아차 싶은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영업적 표면적으로 우리가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만 더 깊게 들어가서 한번 이런 것들을 한번 다뤄봤어요. 그래서 뭐 전문적인 포스팅 더 있어 보이는 포스팅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은 좀 이런 이야기들에 대한 본질이 흐려질까봐 그것들은 뺐어요. 뭐 등급 있죠? 국제 기준 등급. 등급에 대한 거 그 알파벳의 해석이라든지 어떤 뭐 왜 친환경인지 뭐 이런 거 그냥 친환경도 찾아보면 이유가 있더라고요. 뭐 나중에 그런 어떤 컨텐츠를 한번 진행해 볼게요. 그 소비자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국제 기준이라든가 그 등급, 그 다음에 왜 친환경인지. 자, 독일의 기준은 어떻고 독일의 어떤 친환경의 그 배경은 무엇이고 이태리 마페이 제품의 어떤 인증, 그 다음에 성능은 어떤지 뭐 이렇게 그런 어떤 것들을 좀 알아보는 시간을 좀 다음 시간에는 갖도록 할게요. 자, 접착제의 본질이었고요. 제가 생각하는 접착제의 본질. 여러분도 현장에서 시공하시면서 한번 눈여겨보시고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면서 좀 임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시간에 오랜만에 했는데 다음 시간에 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진행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